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인근의 한 술집은 금요일 밤에 열기로 가득했다. 시끄러운 록 음악과 사람들의 말소리,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넌사인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이곳은 고된 훈련을 마친 미군 병사들과 호기심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이 도시의 밤을 즐기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용광로와도 같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크고 거만한 무리가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육중한 체격의 미군 병사, 밀러 병장이었다. 그의 팔뚝은 웬만한 사람의 허벅지만 했고 짧게 깎은 머리와 삐딱하게 씹는 껌은 그의 오만한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주변의 동료 병사들을 향해 껄껄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야, 저기 배 혼자 앉아있는 금발 미녀 보이지? 밀러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밝은 금발의 하얀 피부,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시끄러운 술집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책을 읽으며 간간히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이 근방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왔을 뿐인데 이미 여러 무리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밀러의 동료 중 하나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와, 진짜 끝내주는데? 저런 여자는 보통 눈이 높다고. 밀러는 코웃음을 쳤다. 눈이 높아. 그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내가 $100 건다. 10분 안에 저 여자. 내 테이블로 와서 내 무릎에 앉게 될걸. 그의 도발적인 내기에 동료들이 환호했다. 돈과 여자를 상대로 한 유치한 내기는 그들이 지루한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었다. 그들에게 사라는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전리품에 불과했다. 좋았어. 밀러 가서 너의 실력을 보여줘. 저런 깡마른 한국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들은 주변에 앉은 한국인들을 대놓고 멸시하며 떠들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완력과 군복이 곧 계급이자 권력이라고 믿는 자들의 비뚤어진 자부심이었다. 바로 그때 술집의 가장 구석진 어두운 자리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마치 벽의 그림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앞에는 맥주가 아닌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였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그의 전투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체격은 미군들 사이에서 유독 왜소해 보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졌지만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 탓에 부대 내에서도 그저 성실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보조병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술집 안의 풍경을, 정확히는 밀러 무리의 소란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밀러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근육질의 몸을 과시하듯 어깨를 으쓱이며 사라가 앉아있는 바로 향했다. 그의 동료들은 휘파람을 불고 발을 구르며 그를 응원했다. 술집의 소음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유독 무례하고 위압적이었다. 사라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육중한 기척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제발 자신을 그냥 지나쳐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밀러는 그녀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봐, 예쁘니. 이런 시끄러운 데서 재미없는 책만 읽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 오빠랑 같이 놀면 훨씬 재미있을 텐데.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사라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혼자 있고 싶네요. 에이, 뭘 그래. 여기 혼자 있는 여자는 다 외로운 법이야. 내가 위로해줄게. 밀러는 그렇게 말하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려 했다. 이 모든 광경을 강민주는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평소의 무심함을 잃고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출 마지막 기회를. 하지만 밀러는 그 기회를 걷어찰 작정인 듯했다. 그는 사라의 거절을 무시하고 더욱 집요하게 그녀에게 치근덕거렸다. 내기에 이겨 동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미 육군 병장님이야. 너 같은 여자들은 우리 같은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라고. 그러니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거구의 미군 병사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술집의 공기는 불편함과 방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밀러의 손이 마침내 사라의 팔을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강민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소리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왜소한 체격은 여전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술집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사라의 팔을 잡으려는 밀러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준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밀러가 아니라 사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향해 뻗어오는 밀러의 위협적인 손길에 질려 시선을 피하다가 그의 등 너머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조용하고 침착한 걸음걸이, 조금 전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바로 그 카투사 병사였다. 그녀는 의아했다. 저렇게 마른 체격의 병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밀러는 자신의 손이 거의 사라의 팔에 닿았을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고 몸무게는 절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병사였다. 밀러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뭐야? 이 꼬맹이는... 그가 무시하고 다시 살에게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나지막하지만 술집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박혔다. Sergeant, she seems uncomfortable. Please leave her alone. 목소리는 완벽한 미국식 영어 발음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밀러는 물론 그의 동료들과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모두 놀랐다. 카투사 병사가 저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의외였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저 왜소한 병사가 감히 미 육군 병장에게 정면으로 명령에 가까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밀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방금 뭐라고 됐냐? 땅콩? 밀러가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민준은 그의 손길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한 눈으로 밀러를 응시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 여성분이 불편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중하게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였다. 밀러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다. 내기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한국인 보조병이 감히 자신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다. 자신과 미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밀러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자 그의 동료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웃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친구 용감한 것 좀 봐.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저 깡마른 몸으로 이봐. 꼬마야!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어서 엄마 젖이나 더 벗고 오라고. 조롱의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그들은 완전히 민준을 자신들의 새로운 장난감으로 삼기로 한 듯했다. 밀러는 이제 살에 대한 흥미는 완전히 잃고 오직 눈앞에 이 건방진 카투사 병사를 어떻게 짓밟아줄지에만 집중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성인 남성의 소나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악력이었다.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응. 너희 같은 애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물이나 떠오고 청소나 하면 되는 거라고. 감히 미군 병장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해. 밀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술집의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해갔다. 음악 소리마저 잦아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집중되었다.
사라는 겁에 질린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죄책감과 저 작고 조용한 병사가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했다는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밀러의 살기 어린 눈빛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민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색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밀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놓으시죠.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에는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밀러는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뭐라고 내가 안 놓으면 어쩔 건데? 이 가느다란 팔로 날 때리기라도 하려고 한번 해보시지. 밀러는 민준을 더욱 조롱하며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폭력을 원하지 않았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세상에는 말로 통하지 않는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했고 안타깝게도 오늘 밤 그는 그런 인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차분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767 그곳에서도 전설로 불리던 교관의 눈빛이었다. 적의 모든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가르치던 자의 눈빛. 밀러는 자신의 어깨를 쥔 소나귀에 힘을 더하며 민준을 비웃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보조병이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이라는 사실을 밀러는 민준의 놓으시죠라는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조용한 자신감이 밀러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놓고 대신 경멸이 가득한 손길로 그의 군복을 툭툭 털어주는 척했다. 이봐, 친구들, 이 꼬마 카투사가 지금 나한테 경고를 하는 것 같아.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지경인데 어쩌지? 그의 말에 동료들이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에게 강민준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을 힘없는 동물을 괴롭히듯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인종적 편견과 힘의 우위에 대한 오만이 서려 있었다. 밀러는 민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그를 관찰했다. 너희들. 그거 알아, 카투사. KATUSA가 무슨 뜻인지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미 육군에 배속된 한국인 증원병이라는 거창한 이름이지. 하지만 실상은 뭔지 알아? 그냥 우리 심부름이나 하는 애들이야. Kitchen Assistance Team, US Army, 미 육군 주방 보조팀, 의의 약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걸. 안 그래?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또 한 번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카투사라는 제도를, 더 나아가 한국군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술집에 있던 다른 한국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누구도 감히 그들의 광기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처럼 보이기도 했고 두려움에 질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밀러는 민준이 겁을 먹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민준의 가슴에 달린 대한민국 육군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태극기, 마크. 귀엽네. 하지만 여긴 한국이 아니야. 꼬마야, 여긴 미군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곧 법이야. 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도. 우리가 없었으면 입어볼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 얌전히 짜져 있는 게 좋을 거야. 밀러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민준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큰 그림자로 그의 온몸을 뒤덮었다. 그런데 넌 지금 선을 넘었어. 감히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나를 가르치려 들었고 내 앞에서 건방지게 경고까지 했지. 순간 밀러가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힘에 못 이겨 몇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것이다. 밀러 역시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지는 그림을 상상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뿌리내린 듯했다. 밀러의 강력한 힘은 마치 거대한 스펀지에 흡수된 것처럼 민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술집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밀러의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멈췄다. 밀러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민준을 번갈아 쳐다봤다. 어떻게 저 비쩍 마른 몸에서 어떻게 이런 안정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지켜봤다는 사실에 밀러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조롱과 경멸은 순수한 분노와 폭력성으로 변했다. 이 자식이...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멱살을 세게 움켜쥐었다. 군복의 옷깃이 찢어질 듯 우그러졌다. 밀러는 민준을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하며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겼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네가 뭔데? 감히 날 엿먹이는 거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밀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의 입에서는 침이 튀었다. 그의 눈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상황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라가 비명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다. 술집 주인은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모두가 다음 순간 저 작은 카투사 병사가 거구의 미군에게 무참히 폭행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밀러의 손에 멱살을 잡힌 채 허공에 살짝 떠있는 강민준의 눈은 놀랍게도 여전히 평온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밀러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밀러의 어깨, 팔꿈치, 그리고 그의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훑고 있었다. 마치 정밀한 스캐너처럼 상대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생각했다. 3번의 기회를 주었다. 첫 번째는 경고를 무시했을 때, 두 번째는 동료를 모욕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을 사용했을 때. 이제 대화는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훈련의 시간이었다. 밀러는 자신의 분노를 담아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의 거대한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밀러의 거대한 주먹은 분노와 알코올의 힘이 더해져 웬만한 샌드백이라도 터뜨릴 듯한 기세로 날아왔다. 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사라의 눈에는 공포가, 밀러의 동료들 눈에는 잔인한 기대감이 어렸다. 저 주먹이 젖었고 마른 카투사의 얼굴에 꽂히는 순간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장나리라 모두가 예상했다. 그러나 강민주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밀러의 주먹이 그의 코앞에 거의 닿았다고 생각된 찰나 민준의 상체가 마치 안개처럼 미세하게 뒤로 기울었다. 각도로는 겨우 10도 남짓. 그의 머리카락 몇 올이 주먹이 일으킨 바람에 흩날릴 정도의 아슬아슬한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겁에 질린 회피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가장 효율적인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후익! 밀러의 주먹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갈랐다. 온 힘을 실은 공격이었기에. 그의 상체는 앞으로 심하게 쏠렸다. 육중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그 찰나를 강민준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주먹을 쥐지도, 손날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편안하게 편 그의 손바닥이 유령처럼 나타나 앞으로 쏠리는 밀러의 등을 가볍게 짚었다. 그것은 때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냥 손을 대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가벼운 접촉 속에 밀러가 쏘아붙인 모든 힘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었다. 유수 리우슈이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무술이었다. 밀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에 이끌려 앞으로 맹렬하게 돌진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탈선한 것과 같았다. 그의 육중한 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비틀거리며 근처에 비어있는 테이블로 돌진했다. 쾅 와장창.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나무 테이블이 산산조각 났다.
그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유리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편을 흩뿌렸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민준을 잡아먹을 듯이 위협하던 밀러는 이제 부서진 테이블의 잔해 속에서 큰데 다자로 뻗어 있었다. 술집 아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끄럽게 울리던 록 음악마저 누군가 꺼버린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거대한 미군 병장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작은 카투사 병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멱살을 잡혀 흐트러진 군복 옷깃을 무심하게 바로잡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밀러의 동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밀러가 발을 헛디딘 건가? 아니야. 저 자식이 밀었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은 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기묘한 광경이었다.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힘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밀러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자존심에 가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카투사 꼬맹이에게 치욕적으로 나가떨어진 것이다. 이 비겁한 새끼가? 밀러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민준이 어떤 비겁한 속임수를 썼다고, 발을 걸었거나 밀쳤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이 저런 마른 체격에게 정면으로 파회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더내며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불타올랐다. 내 놈이 감히 내 뒤에서 비겁한 수를 써. 그는 부서진 의자 다리를 붙잡고 일어서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넘어 부숴버리겠다는 사리로 가득 찼다. 그의 동료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 역시 이것이 운 좋은 방역 혹은 비겁한 속임수였다고 결론 내렸다. 혼자서는 안 되겠나. 보군. 다 같이 저 건방진 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그들은 이제 1대1의 구도가 아니라 다수가 하나를 상대하는 비겁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강민주는 천천히 자신을 둘러싸는 4명의 미군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수업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실전 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려 쥐어지기 시작했다. 밀러와 그의 세 친구가 강민준을 포위하며 천천히 압박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상대를 가지고 놀겠다는 의도를 넘어선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술집 안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다. 사라가 뭐라고 소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꼼짝마, MP 헌병다. 술집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단단한 전투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무장한 2명의 미군 헌병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젊은 상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험이 많아 보이는 중사였다. 그들의 헬멧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이 순식간에 술집 내부를 훑었다. 그들의 시선은 부서진 테이블과 그 주변에 험악하게 대치하고 있는 4명의 미군,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한 명의 카투색에 고정되었다. 상황은 누가 봐도 다수가 소수를 위협하는 그림이었지만 헌병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헌병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위압적으로 말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소란이야? 병장. 그는 밀러의 계급을 확인하고 그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밀러는 헌병의 등장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순식간에 피해자인 척 표정을 바꾸며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헌병 중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 카투사 놈이 갑자기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는 저를 공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테이블도 저놈이 부순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했다. 맞습니다. 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당 방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 술집 안에 울려 퍼졌다. 사라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먼저 저를 희롱했고 이분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밀러의 친구 중 하나가 그녀를 막아서며 소리쳤다. 닥쳐. 이 여자는 저놈이랑 한패야. 전부 조용. 헌병 중사의 고함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분쟁에 익숙했다. 술에 취한 병사들의 말은 절반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좋아. 전부 신분증 꺼내.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되겠지. 밀러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이곳은 미군 기지 근처이고 자신은 미군 병장이었다. 설령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설마 일개 카투사 병사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의 친구들도 자신만만하게 신분증을 제출했다. 헌병 중사는 신분증들을 대충 확인한 뒤 마침내 강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또 말썽 피우는 카투사로군이라는 귀찮음과 선입견이 서려 있었다. 자네도? 신분증. 반말이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는 지갑에서 일반적인 카투사 병사의 신분증이 아닌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다. 무광의 검은색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날개 달린 호랑이가 그려진 금빛 홀로그램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그 카드를 헌병 중사에게 말없이 건넸다. 중사는 마지못해 카드를 받아들고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카드에 적힌 글자 위에서 멈췄다. 동공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비고 카드를 다시 보았다. 그의 입이 저도 모르게 살짝 벌어졌다. 카드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ROK Army Special Warfare Command 제707 특수임무단 717th Special Mission Group 격투교관 강민준 Hand-to-Hand Combat Instructor 강 민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헌병 중사가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인가 표시가 찍혀 있었다. 그는 707부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 미군의 델타 포스나 대북으로의 비견되는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 백호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귀신 잡는 특전사 중에서도 괴물들만 모아놓은 곳. 그런 부대에 그것도 교관이라고? 옆에 있던 젊은 헌병 상병이 중사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한 듯 물었다. 중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오만함과 귀찮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와 충격, 그리고 본능적인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의 자세가 자신도 모르게 바뀌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신분증을 민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다. 강 교관님, 혹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님, 미군 헌병 중사가 계급도 훨씬 낮은 일개의 카투사 병사에게 극존칭을 사용했다. 밀러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은 카드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헌병의 태도가 180도 돌변한 것만으로도 상황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술집 안의 권력 구도가 바로 그 순간 소리 없이 완전히 뒤집혔다. 헌병 중사의 입에서 나온 교관님 sir이라는 단어는 밀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반가쇠였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카투사 병사가 감히 미군 헌병에게 존칭을 듣는 이 상황을 그의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모욕감,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일종의 발작적인 광기였다. 개소리 집어치워. 밀러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저건 가짜야. 전부 다 미쳤어. 저딴 놈이 교관일 리가 없어.
헌병 중사가 급히 그를 제지하려 소리쳤다. 병장, 멈춰 명령이다. 당장 멈춰. 하지만 밀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에 강민준을 부셔버려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주먹을 날리는 대신 풋볼 선수처럼 낮은 자세로 달려들어 민준의 허리를 붙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을 작정이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이성을 잃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폭력으로 뒤엎기 위해 함께 달려들었다. 4명의 거구가 한 명의 왜소한 남자를 향해 달려드는 광경은 마치 굶주린 늑대 무리가 한 마리 양을 덮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덤벼든 것은 양이 아니었다. 고요한 연못 아래 숨어있던 거대한 이묵이었다. 밀러가 가장 먼저 민준에게 도달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민준을 덮치려는 찰나. 민준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공간이 사라진 것에 당황한 밀러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바로 그 0.1초의 빈틈. 민준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삐질아 나와 밀러의 목 측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급소 중 하나인 경동맥동징, 동모동이었다.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짧고 정확하게 압박을 가했을 뿐이다. 컥! 밀러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 그의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면서 거대한 몸의 모든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첫 번째, 두 번째 병사가 휘두른 주먹이 민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왔다. 민준은 상체를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뻗은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상대의 팔을 잡고 자신의 등을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전형적인 유도의 한판 업어치기 기술이었지만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간결하고 폭발적이었다. 유악, 거구의 병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강하게 내다꽂혔다. 등 전체에 가해진 충격에 그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잠시 동안 고통스럽게 몸을 떨었다. 두 번째, 이때 남은 것은 2명. 그들은 좌우에서 동시에 민준을 덮쳐왔다. 협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강민준에게 가장 익숙한 상황 중 하나에 불과했다. 민준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2개의 그림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왼쪽 병사가 날린 발차기를 오른팔로 가볍게 흘려내며 그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회전에 원심력이 실린 그의 왼팔 팔꿈치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4번째 병사의 명치를 정확하게 찍었다. 으크 헉! 2명의 병사가 동시에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발차기를 날렸던 병사는 자신의 공격이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된 것에 당황했고 명치를 가격당한 병사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저앉은 병사의 어깨를 짚고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아직 서 있던 3번째 병사의 목덜미를 양발로 감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특수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고난도의 관절 기술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0초도 되지 않았다. 술집안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에 휩싸였다. 잠시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4명의 미군 병사들은 이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무력하게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기는커녕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방금 전 4명의 장정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체조를 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는 쓰러진 밀러를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흐트러진 자신의 군복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 무심하고 담담한 태도가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보다 오히려 더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것은 난투극이 아니었다. 싸움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진압이었고 교육이었다. 헌병 중사와 상병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군인들의 싸움을 봐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그냥 싸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인간 병기, 그 단어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강민준은 얼어붙은 헌병 중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방금 전과 똑같은
완벽한 영어로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상황은 통제된 것 같습니다. 중사님, 마치 방금 일어난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의 그 한마디에 헌병 중사는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다. 예, 옛 교관님. 헌병 중사의 격려에 가까운 대답에도 강민주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4명의 미군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겁에 질린 차에 자신을 쳐다보는 사라나 다른 구경꾼들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투박한 군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신형 민간인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먼 오직 보안과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익숙한 손놀림으로 연락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그리고 곧바로 연결되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런 말이 들려오지 않았지만 민주는 마치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영어를 사용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모든 감정이 제거된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통신보안 강민준 교관,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것은 사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명백한 군용보안 통신이었다. 현재 위치. 평택 안정리 로더 거리 내 스타라이트 바. 그는 정확한 좌표를 보고하듯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미 8군 소속 병력 4명에 의한 민간인 위협 및 현역 교관에 대한 신체적 공격 행위 발생. 주동자는 험프리스 기지 소속. 병장 밀러, 군번.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헌병 중사가 든 채 굳어있는 밀러의 신분증을 향해 턱짓했다. 중사는 화들짝 놀라며 신분증을 똑바로 들어 보였다. 민주는 그것을 힐끗 쳐다보는 것만으로 모든 숫자를 외워버렸다. 알파, 브라보, 나이너, 세븐, 3, 에코, 4, 6. 그는 밀러의 군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읊었다. 그리곤 다시 말을 이었다. 상황은 20초 전 종료. 현장 완전 확보. 대상 4명 전원 무력화 완료. 추가 교전 가능성 없음. 후속 조치를 바람. 그의 보고는 질문도 감정 호소도 아니었다. 오직 상황, 사실, 그리고 요청.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군 보고 체계였다. 전화기 저편에서 짧은 지시가 내려오는 듯 그는 잠시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치딱.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3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가진 무게는 술집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아 몇몇 단어를 알아들은 헌병 중사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민준 교관 인스트럭터, 캥민준, 에미 엘건 8th US Army, 공격 행위 Act of Assault, 그리고 가장 끔찍한 단어, 후속 조치 Follow-up Action 대 그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사건 접수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교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미군 병사들에게 공격당한 사건을 상부의 직통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평택 기지 내의 헌병대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렸다. 한미 양국군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적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는 이제 이 사건의 처리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일가의 목격자에 불과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막 깨어난 밀러 역시 강민준이 읊조리는 자신의 군번을 들었다. 그리고 헌병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았다. 비록 한국어는 몰랐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방금 전에 그 짧은 통화가 자신의 군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단순한 폭행 가해자가 아니었다. 동맹국의 특수부대 요원을 공격한 용서받을 수 없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술집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차나 헌병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무겁고 위압적인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무서운 속도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작은 술집을 향해서 사이렌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위압적으로 가까워졌다. 술집의 유리창이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저음의 엔진 소리에 부르르 떨렸다. 마침내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대여섯 대의 차량이 술집 앞 도로를 완벽하게 막아서며 멈춰섰다. 그것은 평범한 순찰차가 아니었다. 선두에는 미군 헌병대 대대장의 지휘 차량이, 그 뒤로는 미 8군 사령부 직할대 소속의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뒤를 따르는 육중한 위용의 검은색 특수작전 차량이었다. 차량의 옆면에는 날개 달린 호랑이 문양이 선명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봉 7부대 소속의 차량이었다.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다. 완전 무장한 707부대원들이 전술적으로 움직이며 순식간에 술집 주변의 경계를 확보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신속하고 절도 있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밀러 일당의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군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3명의 인물이 채서 내려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헌병대 대대장인 미군 중령이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어깨에 빛나는 은색 독수리, 대령 계급장을 단 미 8군 사령부의 고위장교였다. 마지막 한 명은 특전사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를 쓴 다부진 체격의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었다. 평범한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대테러 작전이나 고위급 외빈 경회나 나올 법한 인물 구성이었다. 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현장에 있던 2명의 헌병은 거의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3명의 장교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부서진 테이블, 널브러진 미군 병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는 강민준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특전사 중령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곧장 강민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각 잡힌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하랬다. 교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말했다. 고생 많다. 마치 부하 직원을 격려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권위 있는 말투였다. 다음은 미군 대령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한번 쳐다본 뒤 강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군 장교로서의 자존심과 동맹군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역력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살짝 숙이며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다. Instructor Kang,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disgraceful behavior of these individuals. 강 교관님, 주한미군을 대표하여 이 병사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민준을 카투사나 병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확하게 교관 인스트럭터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미 육군 대령이 일가의 카투사 병사의 군복을 입은 남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은 밀러와 그의 친구들에게 내리꽂히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다. 그들의 뇌는 이제 생각을 멈췄다. 공포가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대령. 자신들이 속한 부대의 지휘 계통 정점에 있는 대령이 저 남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한국 특수부대가 그를 위해 출동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양국의 군 지휘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전략적 자산을 건드린 것이다. 이제 그들의 미래에 군법회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한미동맹의 먹칠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미군 대령은 강민준에게 사과를 마친 뒤 싸늘한 눈으로 헌병대 대대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쓰레기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영창으로 직행시켜.
미 군법 32조에 의거한 정식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완전 격리 조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동원해서 최고 수위로 기소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현장 조사나 진술 청취 같은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민준이라는 존재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이다. Yes, 알겠습니다. 헌병 중령의 명령에 현장에 있던 헌병들이 쓰러져 있던 밀러 일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그들은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술집 밖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새하얀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소란의 주범들이 사라진 술집 안에는 이제 정적과 함께 3명의 고위 장교와 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한 명의 전설적인 교관만이 남아 있었다. 밀러 일당이 짐짝처럼 끌려나가자 술집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의 광기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3명의 고위 장교가 뿜어내는 무거운 권위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헌병들은 조용히 현장을 통제하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미군 대령은 굳은 얼굴로 강민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저희 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관님, 이번 사건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한미 동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본보기로 삼아 가장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헌병대 대대장에게 돌아서서 명령했다. 가해자들에게 적용할 죄목 목록이다. 첫째, 동맹국 고위 장교 선임 교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미수.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 및 품위 유지 위반. 셋째,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맹관계에 해를 끼친 행위. 이 모든 것을 적용해서 최고 형량을 구형하도록 죄목 하나하나가 밀러 일당의 군 생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특히 동맹국 고위 장교에 대한 폭행은 전시 상황이었다면 총살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다. 그들은 이제 군 교도소에서 몇 년을 보내고 불명예 전역으로 사회에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다. 완벽하고 철저한, 자비 없는 정의의 구현이었다. 특전사 중령이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필요 없다. 규정대로만 처리해. 그리고 부대에는 내가 따로 보고할 테니. 자네들은 이만 복귀하도록. 예스, 알겠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인 뒤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올라타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처럼 사라지는 모습 또한 신속하고 질서정연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이제 술집 안에는 현장을 정리하는 몇 명의 헌병들과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몇몇 손님들만이 남아 있었다. 7병 7부대원들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조용히 출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때였다. 저 강교관님, 겁에 질려있던 사라가 용기를 내담 그를 불렀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평범한 청년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사라는 그의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끔찍해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줍게 덧붙였다. 사실은 아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실 때부터 계속 눈길이 갔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눈이요. 너무나도 침착하고 평온해 보여서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저 연약하게 보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의 비범함을 먼저 감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녀의 말에 강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누구보다도 무거웠다. 모두가 방관하고 외면할 때
오직 그만이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는 살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덧붙였다. 밤이 늦었으니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술집을 나섰다. 칭찬을 기대하지도 더 이상의 감사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는 듯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조용히 녹아들어갔다. 사라는 그가 사라진 출입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 밤 그녀가 만난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와 규율을 지키고 있는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평택 안정리 로더 거리의 스타라이트 잠파는 언제나처럼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부서진 테이블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그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따금 미군 병사들이 카투사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심스러운 존중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오고 갔다. 그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 여기서 어떤 카투사 한 명이 미군 4명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다는 거. 들었지? 그냥 때려 눕힌 수준이 아니래. 헌병대 중사가 그 카투사한테 샤라고 부르면서 경례를 했다던데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 사실은 국정원 비밀 요원이었대. 미군 부대에서 위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특전사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인간병기래. 그날 이후로 이 근방 미군들 사이에서는 카투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생겼다더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어느새 강민주는 실존 인물이 아닌 도시 전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날 그의 행동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분명했다. 그는 단 하룻밤의 행동으로 힘의 논리만이 통하던 곳에 존중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 강민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부대 내의 한적한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영문 서류들을 번역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눈에 띄지 않는 모범적인 카투사 병사 그대로였다. 그날 밤의 폭풍 같은 사건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이었던 것처럼 그의 일상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을 지나가던 한 미군 장교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책상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 강민준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향해 존경이 담긴 눈으로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민준 역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들만의 조용한 인사였다. 그는 명예나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세상은 때때로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의 조용한 헌신 덕분에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강민준 교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밀러 병장과 그의 친구들이 받은 통쾌한 처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속이 다 시원해지는 사이다 같지 않았나요?